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2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25%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자 3,200억 코스피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80억을 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800억을 매수하면서 지금 800포인트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관련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강한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종목 위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2450선 근처까지 상승을 했고요. 2500선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그 구간을 지금 이제 다시 진입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요. 증시가 잠깐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증시가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를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 투자자 매수량이 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제 3월 초까지는 큰 누적 매수가 없었는데요. 3월 중순 이후부터 기관 투자자가 연일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를 상승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86억을 매수를 했는데요. 전날 대비해서는 크게 많이 매수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0일 정도를 보았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를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피가 이제 좀 대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도 좀 매수가 들어와야 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좀 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840선을 회복을 하면서 종고점 돌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코스닥이 저점을 찍고 좀 본격적인 반등에 들어갔고요. 올해 지수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200포인트 정도를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한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급등을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800 중반 수준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900선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도 이제 1302원으로 2원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300원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딱히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갈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환율이 점점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1302원에서 지금 1300원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1300원 아래로 환율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추세상으로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시도 마찬가지 오히려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점점 이제 반등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지금 1% 내외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지금 이제 1% 이상, 그죠? 유로톡스는 1.1%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뱅크런에 대한 얘기가 서서히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CS 은행이 파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SVB 뱅크가 파산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연이어서 이제 그런 글로벌 위기를 좀 조성하는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SVB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나서서 자금을 좀 지원을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그 CS은행도 마찬가지 UBS가 인수를 하면서 CS에 대한 그런 위험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이치뱅크도 좀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도이치뱅크가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 금융시장의 위기를 불어오기에는 그런 쉽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점점 이제 시장은 네, 안정화가 되어 갈 거고요. 금융 위기에 대한 그런 해프닝은 조금씩 사그라들면서 경기 침체는 이제 올 수 있겠지만 그런 이제 도미노처럼 급속하게 무너지는 사태는 생각보다 네,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네, 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줄어드는지, 네,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점점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추세를 좀 살피면서 증시를 네,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네, 최근에는 좀 반등을 하면서 잘 진행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는 3.5%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했다가 이제 좀 반등을 했는데요.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점 수준에서 지금 국채 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점점 이제 고점을 낮춰가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 네, 이런 식으로 좀 낮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환율도 마찬가지 같이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는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증시에 대한 완연한 반등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걸맞게 좀 이제 분위기가 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천천히 좀 접근을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급등을 하지 못한 종목들이라도 결국엔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같이 올라갈 거고요. 단기간에 많이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계속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좀 여유 있는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50원 상승해서 3.4% 상승했고요. 16,6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네, 초반에 계속 이제 큰 소식이 없었죠. 네, 그래서 증시도 마찬가지 코스피가 크게 올라가지 못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네, 크게 재미없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16,900원까지 치솟았다가 마지막에 조금 눌리면서 진행이 되었지만 적절한 이제 상승세는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되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내일부터 해서 이번 주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 그 이틀 동안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16,600원으로 한 50원 정도 하락을 해서 마무리되었고요. 시간의 거래량은 확실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그 시간의 거래량 대비해서는 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확실히 이제 그런 수급 자체가 조금 거래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별 거래량은 이제 748만 주죠. 네. 확실히 이제 전날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어제 370만 주에서 2배 정도로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거래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8,000원을 돌파할 때 2,500만 주를 거래를 터뜨렸기 때문에 그 정도 거래가 좀 나와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거래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연일 계속 하락하던 부분에서 저 이제 저점이 잡히면서 3월 28일부터 지금 이틀 네, 상승을 진행했고요. 내일 이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세상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또 저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121선을 딛고 반등을 하였고요. 21선 저항을 맞았지만 거래가 좀 증가하면서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 윗꼬리를 메워주면서 네, 21선을 돌파하는 추세로 진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N자로 좀 주가가 올라가 주기를 바라겠고요. 상승 대비해서 지금 이제 하락이 그대로 네, 떨어지면서 주가가 그대로 올라간 만큼 떨어지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그 과정이 이제 3번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초부터 해서 11월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과정이 이어졌고요. 근 5개월, 6개월 동안 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오르락 내리락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저점부터 점점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을 하더라도 점점 평균 가격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평균 가격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60일선 자체가 위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네. 121선도 턴어라운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평선 자체가 이제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이후의 움직임을 좀 더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딱 적절할 때에 지금 반등을 해서 괜찮은 흐름인 것 같고요.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소식 들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저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지금 주봉도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봉이라든지 아니면 월봉을 좀 보게 되면 아주 배열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상단 수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거래가 나오면서 좀 돌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기술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좋은 소식이 기대되어 왔고 슬슬 이제 좋은 소식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식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 투자자가 13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65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계속 연이어서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3월 16일부터 매도를 줄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이 이 일봉의 거의 고점을 찍을 때였죠.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버티다가 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이 지점에서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았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그동안 열심히 매수했던 것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는 공매도 상환을 진행을 했고, 네, 지금은 또 공매도, 네, 증가죠. 네, 그래서 공매도를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급하게 이제 상환을 진행했는데, 그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공매도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점이 옵션 만기, 네,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그 옵션 만기까지 네, 어떤 특정 지분을 채워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잠깐 채웠던 그 명분이 이제 끝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공매도를 다시 증가시키면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얼마나 더 나올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 계속해서 보면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오늘 다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7만 7천 주 매수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하지 않았지만 웬만한 투자자들은 다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3월 27일 조금 양매도가 있었지만 연기금 투자자 계속 매수로 진행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계속 지분을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 투자자는 좀 이탈을 했지만 기관 투자자는 네, 이탈하지 않고 계속 지분을 유지를 하고 있다, 혹은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네, 사실입니다.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이탈을 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0만 주, 800만 주 수준에서 지금 매일매일 공매도 증가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자, 3월 16일 기점으로 해서 마찬가지죠.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정확하게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날 대비해서 60만 주 정도 공매도 잔고가 늘었고요. 지금 1088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량으로 따지면 거의 이제 한 300만 주 정도가 플러스가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매도했던 그 물량이 거의 공매도로 네, 매도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1 공매도 거래가 46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평소보다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이제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주기로 보았을 때 공매도 잔고가 결국에는 1,500만 주까지 늘었다가 다시 또 쭉 줄어들면서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이번에 좀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었는데 아쉽게도 다시 좀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제 주가를 올려가면서 상환을 했다가 또 이렇게 낮은 가격대를 조금 눌리면서 공매도를 채워 넣는 이 작업을 굳이 일부러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 만기 근처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의도가 아니고 거의 의무적인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공매도의 대량 보유자 모건서울이죠. 그 모건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 공매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전에도 제가 거래원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 공매도를 계속 치고 있는 그 세력은 모관서울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전일도 26만 8천 주를 매도를 하면서 모관서울이 계속 매도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일 동안에 모관서울이 110만 주를 매도했고요. 그리고 신한증권에서 88만 주가 쏟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거래원을 보시면 모관서울은 없죠. 모관서울 없었고요. 어제도 한 5만 주밖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집계를 해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JP모건과 신한증권이 매수했던 물량을 모관서울이 받는 형태였다면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모건서울이 결국에는 한 40일 정도 집계를 해보면 오히려 순매수로 잡힙니다. 최근에 많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0일 동안의 평균은 순매수로 잡힐 만큼 이 신한증권과 그 다음에 아까 JP모건이 모건서울로 좀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건서울이 그 물량을 받고 그 물량을 이제 다시 시장에 풀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을 공매도를 이용해서 매도를 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오늘까지도 공매도를 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65만 주에서 마이너스 54만 주까지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5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율 자체가 12.01%까지 지금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12.8% 수준에서 12.01%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가 600만 주 수준이죠. 630만 주 정도 수준이라면 0.8%라고 한다면 한 480만 주, 그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지금 이 공매도 잔고가 300만 주 정도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을 공매도 잔고로 채워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줄이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한 작업을 했다라기보다는 옵션 만기 그 특수한 이유 때문에 물량을 채워 넣었다가 다시 물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또 공매도가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 공매도 수량으로 지금 채워 놓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1,500만 주까지 다시 다 채워 넣을 것인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정 부분 채워 넣었지만 1,500만 주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500만 주 정도를 더 뱉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사실 그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여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율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65만 주 그대로 집계가 되어서 11.99%로 좀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12.01%였죠. 아무튼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일단 11.99%로 본다면 점점 이제 이 3월 9일까지 그죠? 3월 7일까지 거의 최고 퍼센트를 찍고 쭉 떨어집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또 어떻게 됐냐면 그 이전에도 이제 이 일정 퍼센트를 찍고 다시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요 정도입니다. 11.93% 수준.
거의 다 저는 매도를 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량으로 따지면 7,600만 주 정도가 찍고 지금 이제 다시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공매도 잔고가 또 줄어들고 늘어나고를 좀 반복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7,600만 주 수준에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이 앞으로 더 많이 쏟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네,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매도를 멈추고 그 공매도도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이후의 움직임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공매도에 이어서 이제 대차장고도 확인을 해보면, 자, 체결 상환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또 대차장고 체결 상위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결 72만 주, 상환은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70만 주 수준에서 한 100만 주 수준까지 지금 최근 한 4일에서 5일 정도 계속 대차 잔고를 늘려가고 있고요. 2670만 주 정도로 또 대차 잔고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차 잔고도 이전에 많이 높아졌을 때에 대비하면은 아직까지도 대차 잔고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면서 대차 잔고도 좀 같이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대차 잔고가 지금 3,200만 주 수준에서 쭉 떨어져 왔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떨어진 것만은 아니죠. 중간중간에 또 올라가는 기점도 있었기 때문에 꼭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차 잔고가 늘어나서 더 내려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잔고가 같이 늘어나고 있지만 적정 수준에서 멈추고 이런 추세 라인을 살리면서 또 반등을 할 때 어떤 움직임을 볼지 더 지켜보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누적 집계가 사실 크게 많이 늘어났다가 조금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는 계속 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셨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물량은 계속 늘려가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때까지는 사실 코스피가 하락을 하고 블록딜을 진행했던, 그리고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때였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재무 개선 진행 중이었고, 네,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점을 찍고 본격적인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때부터 상승 방향으로 이 추세가 돌려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전반적인 그림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요 최고점에서부터 이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요때부터 좀 지켜봐왔고요. 네, 지금까지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하기도 했고 매수하기도 했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3년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큰 추세 상승이 뭐 2달 만에 이렇게 뭐 3만 원을 돌파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천천히라도 결국에는 추세를 태우고 점점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단순히 차트만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봐왔던 그런 가능성과 그런 기업에 대한 비전 그리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지켜봐왔던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들께 좀 이제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설득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괜찮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볼 소식은 당연히 이제 수주 소식이죠. 자, 오늘은 2건에 대한 수주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전에 알려졌던 그 2조 9천억에 대한 금액이 맞았죠. 그래서 총 금액은 지금 이제 2조 9천억이지만 그게 2건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2조 3,380억 정도를 이제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설비 공급 및 관련 기술 지원으로 해서 원자로 수주를 이제 2조 3천억이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1400메가와트급 원자로 하나당, 원자로 하나당 1조 1,500억 정도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폴란드 원전에 대한 1400메가와트급도 우리나라가 만약에 수주를 한다면 2기에서 4기라고 한다면 최소 2기라고 해도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2조 3천억에 대한 원자로를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4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거의 5조에 가까운 그런 원자로를 수주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약 기간은 2023년에서부터 203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2033년이 이제 완공 날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계약 날짜까지 유지 보수까지 또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원자로 이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터빈 발전기라든지 그런 기자재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집트 원전에서 수주한 것처럼 또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에 대한 터빈 발전기를 또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5,320억이고요. 그래서 터빈 발전기 공급도 마찬가지 10월 31일, 2033년 10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그래서 뭐 3조를 수주했지만 계약 기간이 뭐 10년이기 때문에 연으로 따지면 뭐 3천억 연 3천억밖에 되지 않네.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연 3천억씩 2033년까지 보장되는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아주 회사가 장기적으로 탄탄하게 일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주 계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수주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 뭐 저번에 이제 머니투데이의 기사 하나로 잠깐 이제 오전에 급등을 했다가 떨어졌는데요. 참 이 움직임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기로 보았을 때는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꼬리를 달고 한번 눌려주고요. 지금도 이제 오늘 수주 소식이 사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바로 올라가지 않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뉴스가 막 이제 도배가 되는데 슬금슬금 이제 반등을 시키면서 뜸을 들이다가 계약 공시가 나오니까 갑자기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 의도가 주가를 계속 누르지만은 않는다라는 것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때가 되면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적절한 시점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횡보 구간이 이어질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한번 이 구간을 뚫고 레벨업을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는 주가는 올라갈 수 있고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렸다고 해서 저점 자체가 점점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상승 추세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 횡보 구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 같고 2차전지 종목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들에는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왜 이렇게 못 올라가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차전지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고 그런 2차전지에 대한 급등이 다른 종목에서 그렇게 아주 강하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하락도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피가 3,300을 뚫고 올라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 4,000포인트, 5,000포인트를 간다라고 예상을 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만큼 상승이 높을수록 하락도 깊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승 자체가 이미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갈수록 그 미래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조금 더 투기 느낌으로 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이전에 급등을 했던 그 패턴에서 골도 약간 깊게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적절하게 이제 유지를 하다가도 이렇게 좀 빠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죠.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그렇게 흔들고 결국에는 한번 튕겨줄 수도 있지만 그 시기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횡보를 한다고 해서 어떤 점이 좋을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억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 1억을 13,000원대, 그죠? 이 구간에서 다 매수를 했으면 지금 현재 한 20% 정도 수익을 얻을 수도 있죠. 근데 어, 반대로 이제 이 차트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점에서 네,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지 모르는 시점에서 여기에 1억을 베팅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확신이나 네, 그런 뭐 기업에 대한 확신과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 대한 그런 예지력, 뭐 예지력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이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네, 한 지점에서 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투입을 해서 지금까지 수익을 보더라고 했더라도 그런 투자 습관은 사실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자체가 이제 주식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경험을 보았을 때는 예측을 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절하게 이제 추세선을 보고 적절한 시점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정확한 때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 매수를 하고 올라가더라도 그냥 지켜보았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시점에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점에 또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는 누군가에게는 계속 매수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네. 그 이전에 2만 원대에서도 사실 구독자분들과 계속 요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 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좀 많이 하락을 했을 때도 공격적인 좀 매수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매수를 진행을 했다면 평균 단가 수준이 지금 요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권이나 아니면은 그런 네, 조금 이제 약 손해 수준으로 네,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에게 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길었다. 그만큼 이제 수량도 많이 늘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수량을 늘린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상승세가 왔을 때는 한 번에 팔기보다는 또 이때까지 우리가 매수를 했던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이제 또 덜어내는 거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한 포인트에서 모든 자산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분할해서 그 흐름에 따라서 네,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종목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 그죠? 시장에 대한 사이클을 이해를 먼저 하고 이 투자를 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한울 3, 4호기 수주 소식 이외에 이제 기자재 수주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원전 계속 운전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신규 원전, 대형 원전 수주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자재 수주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부가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의 원전 기자재 수주를 2027년까지 5조 원 규모로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고요. 원전 공기업과의 동반 수출이 아닌 독자적 기자재 수출이 가능한 원전 중소기업도 100개 정도 양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수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주를 했을 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분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100개 정도 양성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전반적인 산업 자체를 이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이제 괜찮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 지원도 아낌없이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지난해 4천억 원을 긴급 금융 자금을 투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1차 500억, 8월에는 또 1,500억 해서 2천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요. 대출은 산업은행의 금리 우대와 한국수력 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자금 예치에 따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연 3%에서 5%대의 저금리로 또 이렇게 대여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자력 이 산업 전반적으로 좀 이제 연결이 되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보, 네, 한국무역보험공사입니다. 그래서 영국 수출금융청과
공동으로 이제 이 해상풍력 공장 건설에 대한 프로젝트를 맞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영국과 우리나라가 이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에너지에 대한 협력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협력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 관련된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세아제강이라는 그런 기업이 풍력, 해상 풍력에 대한 구조물 제작에 있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이렇게 무역보험공사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기사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국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원전 이 영국 원전과 그다음에 영국 SMR 그 시장이 우리나라에게 기회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지원금과 그다음에 특히 UAE와 또 이제 투자금을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또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시화가 되어 갈 거고요. 지금 검토되어 가는 원전이 꽤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제 폴란드 원전이고요. 두 번째로는 체코 원전, 그 다음에 뭐 영국 원전도 있고, 그 다음에 튀르키예는 검토가 되다가 이제 지진 피해 때문에 그 사업이 이제 어떻게 추진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UAE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우리나라와 그 후속 기죠. 5에서 8호기에 대한 그 계약을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급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신한울 3, 4호기를 수주했는데도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실망하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주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증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내일 시장에서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면서 같이 또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